더 강하고 질긴 쇠를 만들어라. 고대 제철로에서 철을 생산해 수만 번 단련하는 전통 도구. 철로 이룰 수 있는 예술의 극치. 섬세하고 날카로운 양날의 칼. 사방으로 치는 쇠 파편과 맞서는 사람. 누구보다 강한 집념과 끈기로 거미의 혼을 새기는다. 자신의 이름을 건 한 자루의 명검을 위하여 평생 외길을 걷는 도검장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보는 일본 큐슈 지방의 남쪽에 위치한 미야자키현. 일본도의 명맥을 잇고 있는 도검장 아래 두 명의 제자가 함께 전통 방식으로 쇠를 단련하는데 큰 매 하나를 이곳에 들어온 지 3개월 된 한국 청년 문중기 씨가 맡았다. 저기 내려요. 1500도로 달군 쇳덩이를 쉬지 않고 내리치는 반복 단련. 오랜 경험과 기술 없이는 하기 힘든 작업인데 시끄러워요. 아무나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타이밍 맞추기 조금 힘들어요. 그거보다 정확하게 때려야 되니까 정확한 위치를 두들겨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어요. 練習が足りないよお前。毎日やってるの？3ヶ月だろ。はい。 3ヶ月毎日やったら形が整う。 더욱 위험한 작업을 앞두고 불호령이 떨어졌다. 요가 할 땐 긴장돼요. 옥강을 불에 달궈 1차적으로 단련해 불순물을 빼고 밀도를 높인 후에는 점점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야 하는데 세게 치는 것에만 집중해 다른 사람들과의 호흡을 놓치면 쇠가 쉽게 붙지 않는다. 이봐 어서 저기 하야그. 옥강을 납작하게 두드려 여러 개 붙인 후에는 길게 느려야 하는데 大変だな。これがあるんだよ。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철은 깨끗한 상태일수록 늘어나는 전성이 증가한다. 이때 기계를 사용해 빠르고 강한 힘으로 늘린 다음 필요한 만큼을 절단해 검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데 일본에서는 철의 상태를 잘 파악해내는 눈썰미와 단련하는 기술을 연마하면 도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험이 있어요. 아, 이거 다 배우면 예. 시험이 있다고요? 예. もちろんできない。刀を作るためにはその試験に合格しないとできない。試験に行った時はみんな知らない人が全国から集まってきて、5人4、5人ね、4、5人で一つのチームを作ってこれやるんだよ。みんなでこう出してきて叩いて。だから日本の刀鍛冶はみんなこれが上手。 요 작업만 한 3, 4년 배워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4, 5년 정도. 준기 씨는 언제 시험 봐요? 저는 한국인이어서 불가능하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죠. 한국에서 한국화를 만들려고. 아, ダメ。7人ダメ。 키우는 작년에 10명에서 시험을 봤는데 7명이 불합격했다고. 땡기라고 해주세요. 응? 땡기. 이요. 先輩は試験をできましたけど、どうしてみんながもっと上手、さらにハイレベルな刀鍛冶になるためにもっと勉強したい。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전통 도검의 제작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준기 씨. 이치로 도검장도 한국의 젊은 청년이 언젠가는 그의 나라에서 이런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다. 本当はもう
は刀鍛冶っていうか刀鍛冶は尊敬される。みんなとてもなぜかというと我々は1000年ぐらい歴史があって1000年ね。で多分多くの人が「あなた刀鍛冶ですか?」って、それは医者よりも先生よりもずっと尊敬する人もいる。もう今は本当に世界中から注文が来る。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 한 자루에 칼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10만 번의 쇠를 두드리는 이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시뻘건 불덩이에 맞서 끊임없이 쇠를 내리쳐야 하는데 매 순간 힘과 타점을 염두에 두고 접세와 단련을 반복하다 보니 도금장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다. ああ、本当ですか？ここですか？こうやった時に、はいここをパコンって두 달 전에 근육 팔 리스트하고 はい時間叩いてるとね、これがこの筋肉使うことね。 단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을 갖기로 하는데 쉬는 시간을 틈타 준기 씨가 어디론가 바쁘게 걸음을 옮긴다. 그가 향하는 곳은 작업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울창한 대나무 숲.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잠깐 여유가 생길 때마다 대나무를 베어두는 게 일상이 됐다. 손님 오시면은 배기도 해보고 뭐 운동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배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바쁘시네요. 못했어요. 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 휴식해야 돼요. 수차례 베더라도 무리가 없는 명거. 그것은 예리한 칼날과 함께 다른 조건들도 충족돼야 하는데 대나무를 단번에 가르는 뛰어난 절삭력은 검신의 무게중심에 달렸다. バランス、はいバランス、軽く使えるように、はい。こっちが重くこっちが軽く作ってある。 완벽한 구도와 균형을 갖춘 검은 지나간 자리 또한 깨끗하게 남는다. この刀は昨年一昨年、2008年の新作名刀展っていう東京で行われる展覧会ですね。我々刀鍛冶が日本の刀鍛冶がこれを目指して一生懸命1年間のその成果を発表する場なんですけど、そこで一番になったたちですね。日向の国は日向、この宮崎県、この辺ね。で十っていうのは住んでるってこと、リビングね。で国政、私の名前国政で、これは作る、これ日向の国に住んでる国政がこれを作る。私の特徴、変化のね、この辺に長寿があって長寿があってこうやって乱れながら、でも大きく全体に乱れてるって、この2つのそのリズム、波紋のリズムと、細かい変化っていうのがとても自分は好きなので、古いものを見てもだからこれを一生懸命やってるんだけど。 뜨겁게 달군 철과의 싸움 속에서 도금장의 땀방울이 깊게 밴 칼. 칼날에는 수만 번의 두드림. 그 손길이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 명검 한 자루를 탄생시키기 위해 평생 외길을 걸어온 이들. 아름답고 강인한 검은 도금장의 영원한 바람이자 숙제다. 단련한 쇠로 본격적인 검신 성형에 들어간 도검장. 또다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망치질이 시작되는데 30년 동안 갖은 위험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한 곳만을 바라본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다. こんなんみんなやけどだよね。もうこっちもいっぱいあれば。 모두 불과의 싸움에서 생긴 상처.
火がダーンってくるとこう持ってるでしょ。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もん、避けられないもんね。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 사실 상처보다 더 괴로운 것은 계속 한쪽 팔에 무리가 온다는 점이다. こんな腕しててもね、やっぱり長くすると痛くなるんだよね。 한평생 오른손에 망치를 쥐었던 도검자. 자신의 팔이 앞으로도 오래 버텨주길 바란다. 평소와 달리 혼자 옥강을 단련하게 된 준기 씨. 큰 매를 써가며 작업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오전에 있었던 반복 단련으로 이미 몸은 지친 상태. 결국 실수가 나오고 말았다. 이때 지켜보던 스승이 직접 자세를 보여주며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데 훨씬 많은 매질을 한 뒤에도 절도 있는 동작과 리듬을 보여준 스승. 力抜いてもっとここでこう叩いても全然効かない。軽く軽くこう使って、두 손으로 들기도 힘든 매를 가볍게 다루는 비밀은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라 믿으며 최선을 다해 자세를 교정해 보는데 옥강 하나를 단련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오르고 손바닥은 통증을 넘어 이제는 얼얼하게 아려온다.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드는 단련 작업. 하지만 그는 지금 남아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한국의 명검을 재현하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준기 씨는 우리 칼이 역사 저 너머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미 그가 이곳에 있다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스스로가 자신의 근성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거라 다짐하는데 아쉬운 실수가 이어진다. 25 청년의 심장은 도검을 처음 보았던 그때 가장 뜨겁게 뛰었기 때문이다. 例えば朝鮮が将軍一だった時代、日本がああいう誤った歴史に突入していった時代っていうものがよくあるので、だから韓国人がそういうのを乗り越えて日本に刀を習いに来るっていうのは俺にとってはとてもとても実は嬉しい。 언젠가는 최고의 도검장이 되고 싶은 준기 씨. 오늘도 그 꿈에 한 발 다가섰다. 전통 도검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주의 한 작업장. 뜨거운 열기와 맞서며 숯더미 사이에서 철광석을 꺼내는데 한 번 구워낸 철광석은 유황과 인이 제거되고 철 성분만 남은 상태. 이 철광석과 수출 1대 1.5의 비율로 넣어 1500도의 열에서 하루 이상 녹이면 고대 제철 방식으로 철을 얻을 수 있다. 현대강만 가지고 이제 접수해서 그 도검을 만든다 하면은 아주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게 그 깊은 맛이라든가 그런 미술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고대 방식으로 제철을 해서 얻어진 소재를 가지고 칼을 만들면은 아주 그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보검이 나오죠. 제철로의 맨 위에 황토를 넣어주면 광물에서 철이 환원될 때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데 철이 여기서 이제 생기잖아요. 지금 밑으로 가라앉는 것들이 산화 방지제로 불순물도 빼면서 산화 방지제로 흙을 넣는 거예요. 고대 제철로는 아랫부분으로 쇳물이 떨어지며 저온에서 환원돼 곧바로 단단한 쇳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아, 저 쇳방울 떨어진다.
쇠가 나옴과 동시에 산화 방지제 역할을 했던 황토는 철 이외의 불순물을 생성하여 제철로 곳곳에 굳어 붙는데 이 유리질 슬래그예요. 광물 찌꺼기는 철 성분이 없어 쉽게 부서진다. 한편 바람이 드나드는 송풍관 쪽은 온도가 높아 양질의 쇠가 많이 나오는 편. 자, 이게 진짜 쇳덩어리예요. 이게. 철을 둘러싸고 있는 슬래그와 숯만 제거하면 강검을 만들 수 있는 양질의 쇳덩어리가 만들어진다. 고온에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을 가하면 늘어지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망치로 때려가지고 예. 이렇게 늘어나야지, 잘 늘어. 들어가야 되라고 이렇게 늘어나야지. 때려도 될 정도야. 이때 제철로의 상태가 원활치 않은 것을 발견한 이은철 씨. 그쪽에 선생님 그쪽에 바람 구멍 다시 뚫어주세요. 그리고 숯도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는다. 녹았어. 아, 센 물이 아니야. 슬래그. 이게 막 풀렁풀렁하죠? 네. 아이 그럼. 황토를 너무 많이 넣었던 것일까? 점점 차오르는 슬래그가 유출구와 송풍구를 모두 막을 뻔했다. 제철하는 도중 구멍이 막히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막힌 송풍관을 뚫어주자 다시 활활 타오르는 제철로. 만 하루 동안 1500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다. 제철 작업이 거의 진행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제철로의 구멍이 막히도록 슬래그를 빼내지 않고 기다린다. 바람구멍이 없어 서서히 불길이 사라지는 제철로. 이 속에 쇳덩어리가 큰 게 하나 큰 게 있다고. 그래도 다 빠져나오질 않는겨. 해체가 목전에 다가왔다. 3일씩 고생한 건데 2, 3일을 불을 화구를 대가면서 고생한 건데 잘 돼야 성공이 하고 그런 거지. 잘못돼서 물이 안 나오면은 샘물이 안 나오면은 엄청 허탈할 안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궁금하죠. 어느 정도인가 잘 녹았는가. 드디어 황토와 내화 벽돌로 축조했던 제철로의 벽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상부를 허물고 나면 곧바로 제철에 썼던 참수출 삽으로 퍼서 나르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틀간 시켰지만 아직도 제철로 안은 800도를 넘나드는데 소물 넣었을 건데. 제철로 해체 작업은 철이 완전히 식기 전에 해야 그나마 깨기가 덜 수고롭다. 생성된 쇠는 약 70kg.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련하면 여러 자루의 검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스스로 만든 그 쇠기 때문에 이 화학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쇠예요. 현대에 생산되는 강보다 더 깨끗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칼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보검이 되는 거죠. 예. 이 상태로는 단련시키기가 어려워 찌꺼기도 털고 작게 부술 겸 망치질을 해준다. 질기네. 아이고 뭐. 질겨. 제철로 안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생성된 위치에 따라 쇠의 종류도 다르다. 칼의 내부는 무른 쇠, 날과 등은 강쇠와 무쇠를 섞어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검을 만든다. 물론 요 뽕쇠가 이제 주 재료지만은
좋은 칼을 만들려면 이제 이 뽕새를 주재료에다가 이 떡새가 좀 들어가고 이 이 무새가 적절히 섞여가지고 이제 좋은 성능 좋고 아름다운 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철을 하는 거지. 오늘 꺼낸 쇳덩이를 화루에 달고 제강 작업에 들어간 이은철 씨.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도 높은 쇳덩이라 이대로 검을 만들면 부러질 수가 있어 탄소를 빼주는데 쇠를 내리실 때 불꽃이 많이 튀면 탄소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매질을 해주면 불순물이 사라지고 분자와 분자가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져 쇠의 품질이 좋아진다. 너무 힘드니까. 시험 제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화루 안에 있던 뜨거운 숯불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이은철 씨. 너무 힘들으니까 네.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제철 작업을 하느라 꽃샘 추위에도 굵은 땀을 흘렸던 동료들이 조촐하게 숯불고기로 상을 차렸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한 점이 며칠 동안 열기와 먼지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 막걸리 맛 끝내준다. 아주. 쇠를 다룬 세월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수십 년이지만 젊은 시절 마음껏 못한 게 아쉬운 이들. 칼을 굳이 이런 검 같은 건 못 만들게 했다고 옛날에는. 왜요? 당장 경찰서 그거 잡혀가지. 위험해서 안 돼. 뱅이, 사, 그때 당시에 만들고 싶었었지. 젊으셨을 어떤 칼을요? 저 검. 곰? 왜요? 남자들. 그 젊은 사람이 남자니까. 뭐가 그걸 했다고? 네. 그래도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칼을 만들 수 없었던 그들의 아쉬움이 묻어난다. 우린 뿔무로라고 로 그러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다시 칼 앞에 앉은 이은철 씨. 앞쪽으로만 담금질 하는 거야. 앞쪽으로. 그리고 칼 몸통 쪽으로는 등하고 등 부분하고 몸통에는 담금질을 안 해서 결국은 그 쳤을 때 이제 타격을 이렇게 딱 타격이 됐을 때 칼날은 강하고 몸통에서는 이제 유연한 조직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담금질을 하기 전 내화 점토와 수초를 섞어 칼날 부분에만 1차적으로 얇게 펴 바르는데 이 방법은 현대에 찾아보기 힘든 전통 방식으로 칼날의 강도와 더불어 아름다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리한 날 위에서 파도가 치거나 노을이 퍼지는 것 같은 무늬를 볼 수 있는데 매번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 한 자루의 칼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화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젖어있네. 불의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려 보온하기 위해 짚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이 작업만큼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 물체에 얼마나 칼에 얼마나 그 가열이 되는지를 식별을 하려면 불의 온도보다 약 200도 낮게 달아올라야 하는 검식.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로지 불꽃의 색깔과 모양, 오랜 경험으로만 이를 판단할 수 있기에 도검장의 손길이 바빠진다. 천천히 해요. 지금은 굉장히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순간에 다 그 판가름 난다고. 실패냐 성공이냐가. 수만 번 두드려 만들어낸 검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순간 알맞게 열을 받아 담금질까지 잘 이어지지 않으면 칼날은 물론 검신 전체의 성형이 뒤틀려 버릴 수도 있는 예민한 과정이다. 칼의 온도가 적정선에 달했을 때
이은철 씨의 동작도 빨라지는데 이제 차가운 물에 냉각시켜 담금질을 해야 할 때. 칼이 갑자기 냉각되면 외부 온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원형을 지키려는 응력이 발생하는데 그 변화 범위까지 예측해야만 검의 생명인 나를 예리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물과 칼의 온도, 휘어짐까지 완벽히 계산된 담금질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명검이 탄생된다. 마치 자신을 갈고 닦듯 칼을 다루는 손을 쉬지 않는 이은철 씨. 그는 우리나라 고유의 도금 제작 기술을 되살려 아름다움과 전통이 어우러진 칼이 후세에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일본 칼을 만드는 기술, 특출난 기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일본도를 무조건 베낀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배워서 우리만의 그 미적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칼, 조선 칼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사방으로 튀는 불꽃과 1500도의 열기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극한의 작업.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고된 길도 묵묵히 걸어가는 도검자. 최고의 칼을 탄생시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